십각간의 살인입니다. 작가는 아야츠지 유키토고요. 흔히 말해서 신본격 미스테리 작가들 중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야츠지 유키토, 우타노 쇼고, 아리스가와 아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시마다 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신본격 미스테리가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대저택 같은 데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고립된 공간에서 막 사륙이 벌어지고 뭔가 특수한 능력을 가진 탐정 같은 사람이 범인은 바로 너야! 하는 이런 식의 추리 있잖아요. 그런 게 흔히 말해서 본격 미스테리, 고전 추리,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흐름이 유행을 타다가 어느 순간부터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하는 게 조금 올드 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사회파라고 하는 미스테리 장르가 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그쯤에. 그러니까 또 사회파라는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학교 폭력, 불륜, 금융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범죄가 발생하고, 알고 보니까 지인 중에서 혹은 가까운 관계자, 옛 여인, 이런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나고 하는 거를 흥신소 직원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건을 풀어나간다. 이런 식의 장르가 사회파잖아요. 미야베 미유키, 이런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떠오르는 게 없네. 그러다가 다시 역시 추리 소설하면 클로즈드 서클이지. 누가 범인이냐, 후더닛 이거 맞추는 게 재미지 해가지고 범인과 독자 간의 두뇌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전 추리로 회귀한 작가들이 또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작가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십각간의 살인으로 유명한 아야츠지 유키토 작가분인 거죠. 이제 십각간의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작품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변주입니다. 끝.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예, 시대적 배경은 80년대예요. 80년대고, 실제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츠노시마라는 섬에 살고 있는 어느 건축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아요. 예. 근데 불행은 이어지고 그 후 6개월 뒤에 세상에서는 이거를 그 푸른 저택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아까 말한 그 딸의 그 심장마비로 죽은 딸의 부모죠. 부모 건축가 2명과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고용인 부부, 이 4명이 살인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죽고 집이 불타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유력 용의자로는 최근에 고용된 정원사가 의심스럽다 하는데, 그 정원사도 실종이 돼요. 그러면서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건축가의 재산이라든지 소유한 섬이라든지 이런 거는 친척들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또 사건은 6개월이 흘러요. 어느 대학교 미스테리 연구회에서 7명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호기심에 그 섬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7명의 그 미스테리 연구회 이 회원들은 규칙이 있는 게, 각자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예명을 써요. 고전 추리 소설의 작가들 이름을 자기들만의 예명으로 쓰는 게 이 동호회의 규칙인데, 기타 등등, 여기 보면 이쪽인가요? 예, 표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하는데, 그 7명이 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데려다 준 배는 떠나요. 자기들은 데리러 올 때까지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 6개월 전에 이곳에 푸른 저택이라는 곳이, 이렇게 저택이 이제 불이 났다 했잖아요. 불이 나서 이 친구들이 어디서 머무냐면, 그 저택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별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머물기로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십각간이죠. 모양이 십각형 모양으로 지어진 독특한 구조의
집인 거예요. 별채죠. 예. 근데 그 십각관이라는 건물이 물론 옆에 지금 보시고 계시겠죠? 대충 이런 모형이다 라고 보시고 계시겠지만 건물만 십각형인 게 아니고 뭐 도구, 접시며 컵이며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십각형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하다. 십각관 제목도 십각관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은 이제 십각관에 머물게 되고 이야기는 이제 그 섬이 아니고 그 섬 밖에 있는 육지죠. 육지에 있는 다카아키라는 사람의 시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카아키가 누구냐면 예전에 그 연구회의 회원이었어요. 전 회원인 거죠. 전 회원인데 이번 여행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편지를 한 통 받게 돼요. 그 내용이 6개월 전 사고로 죽은 어느 건축가, 아까 그 건축가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 건축가 나카부라 세이지라는 사람한테서 온 편지인 거야. 예. 그리고 그 내용,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1년 전에 죽은 내 딸의 비밀을 알고 있다 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최근에 자기 연구회, 미스테리 연구회 사람들이 그 건축가가 살던 불난 집이 있는 그 섬으로 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 다카아키는 생각하게 되고 이따 처음에는 그 섬으로 떠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건축가 부부라든지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섬을 물려받은 친척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죽은 그 건축가의 동생이 그 섬이랑 저택이라든지를 물려받았는데 죽은 당신 형님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된 글인지 전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죽은 건축가 동생의 친구가 그 집에 있었는데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 그거 좀 관심 가는데 같이 조사 좀 할까요? 하면서 합류를 하는 사람이 시마다 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동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제 외부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막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다카키와 기요시가 예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사건, 또 뭐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최근에 받은 이 편지 뭔가 연관이 있을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등장인물인 모리스 쿄이치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돼요. 근데 이 모리스 쿄이치는 또 누구냐면 이 다카아키가 편지를 받았다 했잖아. 그 쿄이치도 편지를 받은 거야. 야 너도? 야 나도? 너도 그런 편지 받았어? 나도 편지 받았어? 하면서 그 세 사람이 이제 파티가 됩니다. 예. 섬에 7명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섬 밖에 3명이 있고, 그렇게 이제 10명이 되는 거죠. 제목도 십각관이고, 이제 사람 수를 10명을 맞췄는가 봐. 그렇게, 섬 밖에 있는 3명이 이 사건이 뭔가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범인을 막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섬에서는 막 죽어나가겠죠? 예. 대충 예상이 되시죠? ミスケンの物質で起きた不幸な事故があの青屋敷の惨劇につながった。中村誠司はあの島で生き続けることも可能だな。全て辻褄が合う。君たちの仮説は非常に面白いがまだ大きな穴がある。他殺の疑いがあります。島のみんなは大丈夫か。彼は今どこにいるのか許してください。大丈夫？ 자, 예고편 보고 오셨죠? 이게 지금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제가 이 작품을 읽은 지는 꽤 돼요. 한 몇 년 전이에요. 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곧이어서 훌루에서 이 작품이 영상화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꽤 재밌게 읽었던 기억도 나고 이 작품이 영상화 되면은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 한번 정리 삼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 작품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이제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 보시고 그거 보러 가세요. 왜냐? 저는 이제 스포를 다 할 거기 때문에 결말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시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예. 근데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저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 싶으면은 이제 그 기다리셨다가 훌루에서 십각관의 살인 영상화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섬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또 섬 밖에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게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돼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섬 안에서는 사건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제 섬 밖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조사 과정 위주로 각각 섬 안과 밖이라는 공간이 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섬 안에서는 막 죽어나가고 섬 밖에서는 조사하고, 그리고 챕터도 이렇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섬 안에선 이렇게, 섬 밖에선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책에서도. 이제 우선은 이제 그때 당시에 실종된 정원사가 제일 크게 의심스럽긴 한데, 그게 그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섬이랑 육지를 오갈 때 사용되는 보트가 있거든요. 예, 조그마한 보트로 섬과 육지를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좀 가까운가 봐. 섬이 그렇게 멀리 있는 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트가 사건 발생 이후에 그대로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정원사가 막 사람들 죽이고 사라졌는데 수영을 해서 뭐 가기는 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미스테리가 있고,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 손목이 잘려져 있었어. 근데 그 손목은 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이런 뭐 건축가 부부 2명, 그 집에 고영인 2명, 이렇게 4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생, 그 건축가의 동생이 가장 이득을 봤죠. 예, 재산이며 뭐 토지며 뭐 여러 가지 다 물려받았잖아, 동생이. 그래서 저 동생이 혹시 죽였나? 라고 하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친구죠. 그 동생 친구 시마다 기요시가, 야 근데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 그때 그 섬에서 그 사건 벌어졌을 때 친구랑, 자기 친구죠, 나는 밤새도록 둘이 술 먹고 있었어. 내가 같이 있어서 그 친구는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예. 그럼 네가 범인일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 캐릭터 등장인물이 10명이나 되니까 이걸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맨 처음 이상한 편지를 받고 이거 뭐 이상하다, 사건을 조사해볼까 해서 섬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화자라고 할 수 있는 다카키가 있고, 그리고 나이 차는 좀 있지만 이제 호기심에 야 나도 같이 끼어서 조사해볼까 한 시마다 기요시, 그리고 이전 연구의 동료였고 자기도 똑같이 이제 편지를 받아서 다카키랑 같이 합류해서 조사하게 된 쿄이치, 이렇게 3명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막 뛰어다니면서 막 조사하는 거는 이제 다카키랑 기요시고, 쿄이치는 그때 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나는 머리만 좀 도와줄게. 너희들이 좀 조사를 하고 오면은 같이 내가 머리를 싸매서 어떻게 된 건지 풀어나가자. 이렇게 해서 다카키랑 기요시가 뭐 이런저런 곳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하고는 그 쿄이치네 집에 모이면은 쿄이치가 뭐 그렸던 그림이 점점 막 완성돼 가는 뭐 과정 같은 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섬 밖에 3명이 있고, 섬 안에 있는 7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범인이 있을 거잖아요. 섬 안에. 섬 안에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중에 이제 범인이 있을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한 명씩 제가 용의자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첫 장면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장면에서 이제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범인이 이제 결행을 하는 거지. 출사표를 써요. 나 다 죽이겠다. 내 이 놈들 다 죽이고 말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이제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째 보면은 그거를 나 누구누구는 앞으로 이 섬에서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적어가지고는 왜 죽이는지 이렇게 이유도 적어서 병에다가 딱 써요. 그리고는 딱 병에다가 그냥 밀봉을 해가지고는 내가 범인이지롱 하면서 이렇게 딱 던집니다. 섬에서. 어째 보면은 이제 자기의 결의라든지 이제 마음을 다지는 거죠. 어찌 보면 책에서는 이제 마지막 양심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등장 인물을 소개하자면, 일단은 먼저 이 섬에 이제 어떻게 이제 미스테리 동호회 사람들이 오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데, 초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스테리 동호회는 자기 이제 본명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본명은 안 돼서 지금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고전 추리 소설을 아시면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 일단 반다인
루루이라는 회원이 있어요. 반다인의 친척이 이 십각관 건물에 이제 매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 미스테리 연구소 취지와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아, 우리 거기서 좀 며칠 머물 건데 괜찮아요? 해서 허락받아가지고는 회원들을 이제 모은 거죠. 우리 놀러 와 하면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반다이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뭐 했겠죠. 먹을거리도 좀 사놓고 했겠죠. 그래서 6명이 오는데, 근데 그 반다이는 어렸을 때 좀 강도들한테 부모가 좀 살해당한 약간 좀 슬픈 과거를 좀 가지고 있고, 소설에서는 몸이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살이 있고 해가지고는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나 혼자 쉴게 하면서 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잘 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다음으로는 어째 보면은 탐정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엘러리라는 캐릭터 있어요. 남자고 또 법학부 출신에다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는 여러 방면에서 박식하고 조금 똑똑하고 좀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살짝은 비중이 높고, 어째 보면 탐정 역할, 딱 그렇게 섬 안에서는 살짝 주인공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엘러리. 엘러리 퀸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겠죠. 그리고 포라고 하는데, 에드거 앨런 포겠죠. 그 포라는 상년, 나이가 제일 많고 덩치가 크고 코수염이 난 남성이 있고, 다음으로는 올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올치는 1년 전에 죽은 그 건축가의 딸 치오리랑 많이 친했다고 나와요. 그 치오리도 예전 이 미스테리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회원이었는데 1년 전에 죽은 거죠. 어떤 사건으로 심장마비로 그리고 죽었는데, 그 치올이랑 좀 친했다 하는 올치라는 여자, 그리고 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초반에 죽어서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 게 없는데, 주변 친구들이랑은 좀 좀 까칠해서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음은 루루, 뭐 가스통 루루에서 따왔겠죠. 루루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미스테리 연구소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책자 같은 걸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미스테리 연구소에서 집필하는 책자의 편집장으로 나오고, 체구가 작고 안경을 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뭔가 좀 힘이 약하고 약자 포지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조금 체구가 작은 남성, 그렇게 나오고, 다음으로는 아가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가사니까 여자겠죠? 여잔데 별명이 여왕이야. 여왕이고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학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7명 맞죠? 자, 등장인물 얘기했으니까 바로 결말 갑니다. 죽는 것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쫙쫙쫙하게 넘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사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스포예요. 내용이 이런 게, 맨 처음에는 올치가 죽습니다. 아까 그 친구 있잖아. 죽은 치올이랑 친했다는 그 친구, 그 여자친구가 죽어요. 죽으면서 발견되는데 손목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예전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 그때 그 건축가 안에도 손목이 없었잖아. 이거 연관이 있는 건가? 하면서 뭔가 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배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야지 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또 곧바로 카가 죽습니다. 카 아까 그거 좀 여기 설명 보세요. 대충 이 캐릭터는 어떻다 적혀 있죠. 참고하시고, 아까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친구, 카가 죽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죽냐면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욱 하면서 죽어요. 독이라는 게 이거는 네 커피가 아니고 그냥 커피를 쭉 깔아놨는데 그냥 들어서 마신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냥 랜덤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는 거지. 이거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하면서 막 불안해 떠는데,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커피에다가 그냥 독을 다 타면 되잖아.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싹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범인을 한 명씩 죽이는지 모르겠어. 한 명씩 이렇게 죽이는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루루가 죽는데, 일단 다음에 죽기로는 순서상으로는 루루가 먼저 죽어요.
아까 몸이 좀 약한 친구 루루가 먼저 죽는데 발견은 아가사가 먼저 발견이 됩니다. 아가사도 독사를 당하는데 이때 범인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압박하냐면 한 명 죽고 나서 그 옆에다가 뭐 이런 남겨요. 팻말 같은 거를. 첫 번째 희생자, 뭐 두 번째 희생자, 뭐 이렇게 남겨. 근데 아가사가 이 십각관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옆에 네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세 번째는 누구야 해서 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 십각관에서 좀 떨어진 절벽 근처에서 루루가 누군가한테 이게 돌 같은 걸로 뒤통수가 내려쳐서 죽은 게 발견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4명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4명이 죽고는 이 가만히 있을 엘러리가 아니죠. 예? 이 탐정 역할을 할 친구, 똑똑한 법학부 출신의 박학다식한 엘러리가 외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발자국을 목격을 해요. 멈춰! 모두 멈춰! 하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조합해보면 외부인의 짓인 게 분명하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야. 우리끼리 있는데 뭐 커피에다가 독을 타. 그리고 막 이게 좀 이상해. 내가 추리를 해봤는데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추리를 딱 하는데 사실은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년 전에 치오리라는 여성이 이제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치오리가 어떻게 죽었냐면 몸이 좀 약해서 술을 잘 못 먹는데 주변에서 막 미스테리 연구회 그 친구들이 야, 술 마셔라 이거 대학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대학교에서 신입생들 모여가지고 마셔라 하면서 막 이런 뭐 대야에다가 막 소주 부어가지고는 원샷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 죽었어. 그러다가 뭐 억지로 술을 마셨는데 꿀꺽꿀꺽 먹다가 하면서 푹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숨긴 거지. 그 미스테리 연구회 사람들은. 그리고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저택에서 원래 이 섬에서 그냥 건축가 부부 그 치오리의 부모들이 또 이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이 타고 집이 불타고 하면서 막 살인이 벌어졌잖아. 근데 이거 그 건축가 나카무라 세이지가 죽은 게 아니야. 죽은 척 한 거야. 아버지 세이지가 6개월 전에 자기가 죽은 척 어떻게 꾸며놓고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 위장을 하고는 우리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명석한 추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포가 그럴듯해. 세이지 이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딱 피다가 또 픽 하고 죽어버려요. 그 담배 안에도 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 봐봐 엘러리가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 봐봐 봤지? 근데 그 자리에는 이제 엘러리랑 그 반다인만 있는 거죠. 둘만 남았어. 다 죽고 반다인 봤지? 내 말 맞지? 하면서 내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어. 너 몰랐지? 이거 봐봐 하면서 카가 커피 마시다가 죽었다고 했잖아. 커피잔을 잘 보면 이거 십각형이 아니야. 잘 보면 11각형이야 하는 거를 보여줘요. 커피잔이 전부 다 십각형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만 11각형인 거예요. 어찌 보면 티가 잘 안 나는데 그걸 또 명석하게 뛰어난 통찰력으로 또 그걸 발견한 거죠.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너는 몰랐지? 똑똑한 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 죽고 나서 하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는 어딘가 꽂아서 픽 돌리니까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비밀문을 또 발견을 합니다. 지하실로 딱 내려가니까 실종됐던 정원사의 시신을 발견해요. 예. 이거 봐. 역시 건축가 세이지는 살아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정원사 시신을 여기 숨겨놨네. 세이지가 두렵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하고는 이런 내 친구들 다 죽고 이런 사륙이 벌어진 게 내 탓이야 하고는 등유를 막 몸에다가 뿌려요. 엘러리가. 그 탐정 엘러리가. 그리고는 분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어요. 예. 그리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 죽는 거죠. 뭐 반다인 어디 갔냐고요? 예. 반다인은 그 섬에 가진 않았습니다. 예. 애초에 그 섬에 없어요. 반다인은.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반다인이 그 섬에 갔죠. 예. 근데 반다인은 그 섬에 없었다고 나옵니다. 왜냐? 반다인이 사실 모두를 죽인 범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짜예요. 가짜. 가짜 추리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는 어떻게 되냐면 1년 전에 죽은 치오리랑 반다이는 사실 몰래 사귀는 애인 사이였어요. 애인 사이였는데 사고긴 하지만 치오리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있고 나서 또 치오리 부모도 어떻게 사고가 나서 죽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반다이는 과거에 자기 부모님이 강도살인으로 죽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죽은 치오리의 원령이라도 내가 달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짠 겁니다. 맨 처음 이렇게 반다인이 이제 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했죠. 그래서 초대를 한 거라 했잖아. 이거를 다 계획을 해가지고 초대를 한 거예요. 이쪽 보시면 이제 순서가 있겠죠. 누가 먼저 죽었는지. 맨 처음 죽은 건 옳치잖아요. 옳치를 맨 처음 죽인 거는 그 치오리랑 반다인이 이게 서로 커플링으로 끼고 있던 반지가 있었는데 친했다 했잖아. 옳치랑 치오리가. 그래서 그 유품으로 옳치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반지 안에는 이 반다인의 이니셜이 있었거든. 치오리, 러브, 반다인 뭐 이런 이니셜이 있었는데 혹시나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범인일까라고 조사를 하다가 혹시 이 반지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할까봐 맨 처음 죽인 거야. 죽이고는 반지만 빼가면 안 되니까 손목을 잘라간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그 건축가의 아내 사건과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한 거죠.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칸인데 칸은 11각형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죽은 거거든요. 예,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반다이는 아는 거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저 컵은 11각형이야 라는 걸 알고 안 고른 거죠. 근데 혹시나 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고르고 나서 남은 게 11각형이었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희박하지만 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잖아. 나 몸이 안 좋아서 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확률도 낮고. 근데 그 컵은 이제 카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이건 내 거 하고는 마시고는 죽은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구조가 10각형이다 보니까 그 컵만 11각형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가사의 립스틱에다가는 몰래 독을 발라둡니다. 평소 이제 아가사는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여왕으로 불리고 뒤늦게 그 화장을 하면서 립스틱에 묻어있는 그 독에 죽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죽은 건 루루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고 반다인이 죽였다고 했잖아. 이게 뭐냐면 사실은 반다인은 섬 밖에 있던 모리스 쿄이치랑 동일 인물이었어요. 더블 반전! 빠밤! 그러니까 섬 안에서는 반다인이고 섬 밖에서는 본명이 쿄이치인 거예요. 예. 반다인이 나는 몸이 좀 아파. 감기 몸살인가? 난 좀 쉴래? 하면서 계속 방에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섬 밖에 쿄이치는 이제 조사하러 다닐 때는 같이 안 갔다 그랬잖아. 자기는 이제 그림 그려야 된다면서 혼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섬이랑 육지를 오가는 작은 보트가 있었다 했죠. 그런 보트를 타고는 왔다 갔다 한 거야. 반다인이 섬이랑 육지를 오갈 때 사용되는 보트가 있거든요. 예, 조그마한 보트로 섬과 육지를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좀 가까운가 봐. 섬이 그렇게 멀리 있는 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 밖에서 이제 다카키랑 기요시가 조사를 하고는 이제 쿄이치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쿄이치가 미리 그림을 3개를 그려둔 거야. 미리. 예, 그래서 뭐 초반 데생 그리고 어느 정도 색깔이 들어간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많이 된 거 뭐 이렇게 미니 3개를 그려두고는 그때 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림을 바꿔가면서 나 그동안 그림 그렸는데 하면서 보여준 거지. 나머지는 숨기고 그러면서
만나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아닐까 하면서 야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는 헤어지면은 안녕 하면서 배웅했다가 딱 눈에 안 보이면은 급하게 가가지고는 배 타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너희들 잘 있지 하면서 나왔다가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쉬러 갈게 하면서 다시 방에 들어가고 이거를 한 거예요 반다인이. 그러던 와중에 섬에 딱 가서 이제 요트를 이제 숨기고 이제 올라갈까 하던 거를 루루가 본 거야. 근데 만약 그게 본 사람이 포였으면 덩치 큰 포였으면은 안 됐을 건데 루루는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는 에이 하면서 그냥 돌로 내려 찍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죠. 자기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다 보니까 당황하면서 막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다가 발자국 외부에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이 남았던 건데 그거를 엘러리가 보고는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발자국. 이거는 외부인의 소행이야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추리를 한 거죠. 엘러리가 사실은 1년 전에 자기가 막 한 잘못이 있고 세이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뻘짓 추리를 막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담배에다가 이제 몰래 독을 발라둔 거를 그 타이밍에 포가 담배를 피다 죽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반다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이거 먹고 쉬어 하면서 수면제를 줬거든. 근데 그 또 수면제를 엘러리한테 먹여서 잠재운 다음에 불을 질러서 자살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이걸 막 조사를 한 거죠. 하고는 이제 다 찾아올 거 아니야 반다인한테. 섬에서 이렇게 6명이 죽었는데 반다인 당신은 섬에 안 갔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나 초대를 하긴 했는데 그게 나는 안 갔습니다. 하면서 다카키랑 기요시가 나 안 간 거 알잖아. 나 안 간 거 알지?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거죠. 자기는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기에는 그래 이 친구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엘러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살했네 하면서 이렇게 경찰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반다이는 쿄이치는 자기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6개월 전에 범인은 건축가 세이지였어요. 세이지가 범인이었는데 정원사랑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거를 목격을 한 거야. 그나마 딸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좀 지탱해 줬는데 딸도 죽고 하면서 자신의 버팀목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정신이 붕괴돼가지고 모두 다 죽이고는 자기도 분신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말이 나는 거거든요. 그 6개월 전에 미스테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살짝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딸이 죽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자살할 사람이 그 시신을 그 정원사 시신을 지하에 숨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 그리고 뭐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부부도 죽였잖아. 뭐 아무 죄 없는 부부를 죽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살짝 좀 미스테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설정, 억지 설정 이게 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근데 그렇게 결말이 나요. 결말이 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반다인이죠. 쿄이치가 이제 해안가에서 모든 복수를 끝내고 나서 공허하게 먼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딱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자신의 악의 자서전, 출사표, 자신의 마지막 양심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병에 딱 넣어가지고는 던졌다 했잖아. 그 병이 섬에서 이렇게 흘러서 육지에 있는 자기 해안가에서 서 있는 그 쿄이치의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병이.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는 쿄이치가 복수고 뭐고 했긴 했는데 너무 좀 공허하고 이거는 벌을 받으라는 신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시마다 있잖아요. 그 동료 그 섬 밖에 있었던 동료 시마다한테 그 병을 주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뭐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뭐 자수를 하거나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저는 좋아하는 소설을 몇 개 꼽으라면 항상 이 소설이 들어가요. 뭐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살짝 억지스럽다든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반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변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트릭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은 못 드렸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좀 심리적인 트릭 같은 것도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이 아니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자 같은 거를 변형하는 그런 트릭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십각관이란 구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 이런 걸 비튼 묘사라든지 또 섬의 안과 밖이라는 구조를 이용한 트릭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거친 느낌이 좀 들긴 해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던 작가의 또 초기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실사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용된 트릭이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반다인이랑 쿄이치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실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묘사가 될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연출적으로. 예. 뭐 소설이면 이름이 다르니까 뭐 다른 인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어 나가겠지만 영상화가 되다 보면은 사람이 배우가 동일인일 거잖아. 근데 한 사람은 반다인이고 한 사람은 쿄이치고 뭐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연출될까? 얼굴이 안 나오나 그냥 모자 눌러 쓰고는 콜록콜록 하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려나? 시각관에서는 하여튼 그런 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영상화된 작품이 공개되면 이후에 다시 한번 뭐 다루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녕.